첫 번째 키워드,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주를 봤다고 합니다. 사주 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? 이 노 전 사령관이 올 초부터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을 수차례 찾았다고 하는데요. 이 본인도 점을 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속인에게 사주를 봐달라고 했는데 김 전 장관 사주를 봐달라고 지금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. 송봉 부장님. 그 내용 35차례나 다녀갔다.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거의 단골 손님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자주 찾아갔다라는 걸 군산에 있는 무속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써왔고 선후배 사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배신하진 않겠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 시점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일 때가 아니고 경호처장일 때거든요. 네. 그렇죠. 경호처장일 때니까 그 본인이 아마 그 과거에 한 3차례 정도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일종의 비선 라인으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그 지금 현재 경호처에 있는 그 김용현 처장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여러 가지 충성을 다해도 다 하면은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. 그래서 심지어 그 윤석열 대통령 사주까지도 뭐 같이 봐달라고 했다잖아요. 그러니까요. 원래 지금 알려진 것과 사주가 다르다 해서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지 안 할지 이걸 또 물어봤다고 하면은 결국은 도와줘도 괜찮을지 말지. 내가 도와줘도 괜찮을지 말지 이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 비상계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장 시절의 일이고 네. 그때부터 어떤 그 사조직 비슷하게 역할을 했지만 그걸 지금에 와서 그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김용현 전 장관과 장관이 했던 그 어떤 뭐 계엄을 뭐 건의를 하고 했던 이것을 전 단계로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이것은 노 전 사령관의 어떤 개인적인 본인의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용산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것을 물어봤다 정도로는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불명예 전역한 이후에 생활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자신이 가까이 지냈던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으니까 자기는 여기 좀 도와주면 나도 좀 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아니 그 시점으로 보면 개인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네, 또 그리고 노 전 사령관이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잘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했는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무속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노상원이 내가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김용현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임기 1년 남기고 대통령 탄핵될 것 같다. 이렇게 노 전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노상원이 준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해.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. 첫 번째, 이 탄핵을 예언한 무속인이다라는 것도 관심을 끌긴 하지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준비하는 일이 있다.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준비하는 일이 뭘까요? 올 초부터 뭘 준비했을까요? 그러면서 김용현 그 당시에는 경호처장, 지금은 정 국방부 장관인 이분과 어떤 거를 공모했을까요? 결국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아직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올 3월부터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또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확 뒤집어 버리자라는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네. 이 주변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아름아름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의심해 볼 수 있고요. 특히 이 정말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직에 있지 않아서 좀 자유롭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부분, 그리고 무속인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던 부분,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긴 하고요.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는 분명히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할 것 같다.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그만큼 신뢰 있는 분인가? 아니면 나중에 실패했을 때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내가 정말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이런 역술과 사주를 통해서 본인이 미리 타진해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습니까? 1년 남기고 그 무속인이 탄핵 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진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이 준비가
계엄으로 볼 만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 않나요? 저는 일단 저 무속인의 말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무속인의 말이 이제 본인이 이걸 예상했다라는 또 함의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여기선 저는 두 가지를 느끼는데 첫 번째는 노상원 씨가 그렇게 역술이나 사주에 능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본인이 다른 데 가서 이걸 봤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정통했다 그러면 본인의 뭐 역술이나 사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면 저렇게 가서 묻지는 않겠죠.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무속인 그 뭐 점집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언론에 표현되지만 네. 실제 거기서는 보조자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또 언론 보도도 있는 걸로 볼 때 네. 본인이 아마 그 실제 역술이나 사주에 정통했던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에서 봐준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입증이 하나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노상원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다시 뭔가 회복하려는 노력을 그릇되게 한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그래서 본인과 소통한 혹시나 김용현 전 장관과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본인이 뭐 이렇게 조언하는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입장이었는지 요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조언하는 입장이었다면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본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저희가 취급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의 명을 받아서 그 명을 구체화하는 실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